사향노루가 좋아하는 먹이는 나무에 기생하는 겨우사리와 지의류다. 발굽이 발달한 덕분에 올라가서 뜯어먹을 수 있다. 오랜 산행 끝에 어렵게 사향노루를 발견했다. 바위 밑에 몸을 숨긴 채 모습을 드러낸 사향노루. 고라니보다 몸의 크기가 작고 목 아래로 하얀 세로줄이 뻗어 있다. 사향노루는 국제적으로 절종 위기에 있다. 수컷의 배꼽 아래에 있는 사향을 노리고 마구잡이로 사냥했기 때문이다. 산행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오면 곧바로 흔적 분류 작업이 진행된다. 박인주 교수에게 배설물 하나하나는 야생동물의 삶을 이해하게 하는 구체적인 증거다. 야생동물을 보는 것은 순간이지만 흔적은 시간의 지역을 넘어 동물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요거는 조금 큰 동물의 털이구만. 산행 중에 찾은 검독수리의 펠릿을 분해해보았다. 펠릿은 육식성 새들이 먹이를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입으로 토해낸 것이다. 제일 검은색의 길고 검은색의 광택에 있는 털은 청설모의 것이다. 청설모 털이거든요. 노란색이 나는 것이 이 쪽제비 털이거든요. 쪽제비 이거 가이드 털로 긴 것, 그다음에 그 속에는 솜털. 분해 결과 검독수리는 족제비와 청설모 그리고 쥐를 잡아먹은 것이 확인됐다. 흔적은 야생의 먹고 먹히는 포식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눈 위를 누군가 꼬리를 끌고 지나갔다. 긴 꼬리를 가졌고 발가락은 4개며 발톱을 드러내고 다니는 녀석은 누굴까? 여우가 나타났다. 가늘고 짧은 다리와 민첩한 움직임. 여우는 쥐, 개구리, 물고기, 메토끼 등 다양한 먹이를 사냥한다. 여우가 냄새를 맡으면 눈을 뒤진다. 시각과 청각이 좋지만 사냥은 후각에 의존한다. 여우가 눈을 파기 시작했다. 앞발을 번갈아가며 파고 두 발을 모아 파낸 눈을 끌어내린다. 번식을 위해 굴을 만들고 쥐를 잡기 위해 땅을 팠던 능숙한 솜씨가 눈 위에서도 발휘된다. 눈 밑에 무언가 먹잇감이 움직였지만 땅이 얼어 사냥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인가 주변에서 자주 관찰되던 여우. 하지만 지금은 중국에서도 거의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낙동강의 지류인 남강의 댐을 만들면서 형성된 진양호. 주변에 암벽이 많고 물고기가 풍부해 국내 최대 수달 서식지로 알려진 곳이다. 수달의 흔적을 찾아 물가 주변 바위를 살펴보기로 했다. 위로 바위 지붕이 있고 그 밑에 넓은 공간이 확보된 곳. 수달이 즐겨 찾는 놀이터다. 다녀간 횟수와 시간은 배설물이 말해준다. 배설물은 물고기 뼈가 대부분이고 물풀도 보인다.
진양호에는 최근 수달을 위한 휴식섬이 마련됐다. 물에서 나온 수달이 몸을 말리고 쉬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아직은 실험 단계지만 휴식섬의 실효성은 흔적을 통해 확인된다. 지난밤 수달은 이곳에서 진흙 목욕을 했고 발자국을 남겼다.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여기 한 바퀴 빙 돌다가 지금 여기 흙을 파난 자국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기가 털을 고르고 물기를 빼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서 몸을 비비고 한 자국입니다. 수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물속에서의 동작은 빠르지만 다리가 짧고 꼬리가 길어 땅에서는 움직임이 둔하다. 가늘고 긴 체형은 헤엄치기에 유리하다. 수달은 입 주변의 예민한 털로 물의 파장을 감지해 물고기를 사냥한다. 물갈퀴가 있는 발은 넓고 강해서 미끄러운 먹잇감도 놓치지 않는다. 수중 생태계의 정점에 있는 포식자 수달. 하지만 수달은 육지 생활을 하다 먹이 사냥을 위해 물로 들어간 진화 과정의 동물이어서 물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틈틈이 물 밖으로 나와 허파로 숨을 쉬어야 하고 차가워진 체온을 높여야만 생존할 수 있다. 휴식섬은 수달의 이런 특성을 고려한 작은 배려다. 배설 또한 물이 아닌 육상에서 이루어진다. 수달의 배설 습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먼저 땅의 냄새를 맡고 똥자리를 정한 다음 배설한다. 수달은 돌출된 바위 위에 배설하기를 좋아한다. 평평한 곳에서는 일부러 돌을 끌어올린 다음 그 위에 배설한 모습이 여러 번 관찰됐다. 자신의 세력권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으로 추측된다. 수달이 진흙이 쌓인 섬에 올라왔다. 녀석은 몸을 눕혀 흙에 털을 문지른다. 털에 붙은 기생충을 떼어내기 위해서다. 수달의 털은 보온과 방수 능력이 뛰어나다. 수중 생활을 위해서는 청결하고 섬세한 털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똥은 단순한 배설물이 아니고 폐기물도 아니다. 그들만의 언어고 삶의 무기다. 포유동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최태영 씨는 우선 과제로 흔적에 관심을 두고 자료를 정리해왔다. 야생동물 소모임은 포유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생태 정보를 대중화하는 공간이다. 어떤 회원이 시화호에서 처음 발견해 찍은 살개 발자국. 다양한 댓글 속에 살근 사이버 위를 걸어다닌다. 물고기를 잡아먹은 족제비. 해오라기와의 경쟁이 포착됐고 유머로 승화된다. 야소문은 지난 7년간 정기적인 현장 답사를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추구해왔다.
그리고 그 밑바탕이 된 것은 흔적 조사였다. 마을 뒷산은 어떤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을까? 동고비가 진흙을 물어와 집 짓기에 바쁘다. 딱따구리가 뚫어놓은 구멍을 재활용하는 것이다. 청딱따구리는 나무를 두드려 짝을 찾는 중이다. 나무 밑에 열매들이 널려 있다. 누군가 일부러 저장해 놓은 것이고 끝은 이빨로 예리하게 잘려 있다. 정체를 밝혀주는 단서는 인근에서 발견된 배설물이다. 금빛이 나는 쌀 모양의 하늘다람쥐똥. 나무 틈새는 오리나무 열매들이 모아져 있고 그 옆에는 하늘다람쥐의 똥이 보인다. 겨울철에 여린 열매를 꺾어서 한쪽에 또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하늘다람쥐 똥과 열매를 모아놓고 또 열매를 모아놓고 먹으면서 만들어진 그 부스러기들이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하늘다람쥐는 그동안 먹이 저장 습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나무 밑둥에서 발견한 열매들과 똥은 겨울철에 저장 습성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로 하늘다람쥐를 이해하게 해준다. 뒷산엔 어떤 흔적이 남아있을까? 20여 분간 숲속을 살펴보기로 했다. 망치로도 잘 깨지지 않는 가래. 어치와 청설모는 자신의 몸을 도구 삼아 씨앗을 빼먹었다. 쪽을 깨서 절반이 쪼개졌거든요. 이게 쪼개지면 찾은 흔적을 한 곳에 모아봤다. 나처럼 예리하게 가지를 자른 것은 메토끼의 암니다. 멧돼지는 밤을 으깨 먹었다. 뒷산에서 찾은 흔적은 청설모, 고라니, 멧돼지, 하늘다람쥐, 메토끼 등 모두 5종의 포유류다. 눈에 잘 띄진 않지만 흔적은 그들의 존재가 가까이에서 숨쉬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렇게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숲에서 이렇게 다양한 야생동물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지금처럼 도로나 도시개발이나 여러 가지 개발 행위에 의해서 수많은 산림 생태계가 망가지고 파괴되는 것을 단지 나무가 잘려지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런 흔적을 통해서 야생동물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다양한 이 숲과 야생동물의 생명의 중요함에 대해서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겨울숲엔 생명의 흔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부르는 흔적도 널려 있다. 올무다. 멧돼지의 강한 완력도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올무는 숲속의 길목에 그들의 키높이에 맞게 세워져 발목을 붙잡는다. 청설모가 길 위에 누워있다. 생존을 위해 걸어왔던 네 발의 투쟁과 자유는 도로 위에서 끊어진다.
사냥꾼으로 살아가는 자는 발톱을 키웠고 도망자는 낮게 엎드려 빨리 숨는다. 생명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자국은 삶의 기록이다. 자연의 생명은 저마다에게 적합한 발걸음을 주었고 생존을 향해 쉼없이 뛰게 했다. 그리고 남겨진 흔적 속에는 생명의 숨결이 있다.